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오늘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42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호모, 인간의 위대한 여정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시간도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성서에 의해 도올 김용옥 통나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미 한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읽은 바가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넓고 깊은 지식과 통찰로 잘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굉장히 좋았어요.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언젠가 이 논문을 쓰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곧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곧 읽게 될 겁니다. 미리 큰 제목들만 목차 큰 제목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장 예수의 이적, 제2장 신화와 철학, 3장 헬레니즘의 사유, 4장 콘스탄티누스의 공인까지, 5장 삼위일체 논란, 6장 바울의 기독교 운동, 7장 마르시온의 등장, 8장 복음서의 출현, 9장 낭송문화와 복음서, 10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 기독론, 12장 디아테사론과 몬타니즘, 13장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메시지까지, 정경과 외경이 없던 시대, 14장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15장 이집트인의 종교관념, 16장 나일강 유역의 수도원 문화, 안토니와 파코미우스, 17장 사바크의 저주와 축복, 나그 한마디 문서의 발견, 18장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조만간 읽게 될 책으로 미리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 도올 김용옥 선생님. 아마 논문 쓰면서 도올 선생님의 책을 꽤 많이 몇 권 읽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려면 갈 길이 참 멉니다. 자, 4장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4장 파트 4장 요리하는 인간 호모 코쿠엔스.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이니까 빨리 읽고 4장 공감하는 인간 이는 누구인가. 네. 자, 짐승에게는 요리사가 없다. 지구상에 요리를 하는 유일한 생물은 인간뿐이다. 음식을 요리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온전히 완성됐다. 뇌는 커지고 내장은 작아졌으며 식사라는 의식을 통해 인지적 동물로 진화한 것이다.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사냥한 동물을 불에 구워 먹을 생각을 했을까?
요리는 마술이다. 요리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마게이로스는 도살자라는 의미와 함께 놀랍게도 사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 단어의 기원을 알면 왜 이렇게 상반된 의미가 한 단어에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게이로스는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사용되던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 기원전 6세기 중앙아시아에는 파르티아 지역의 태수이자 용병이었던 다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선왕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리아에서 객사하자 자신이 제국의 왕이 될 계획을 세운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다리우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다. 기원전 7세기경 자라투스트라라는 예언자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면면이 내려오던 전통 종교였다. 그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종교로 만든다.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의 그리스식 이름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20대 때 진짜 겉멋으로 읽은 거죠. 뭐 이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니체 니체 읽으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었는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읽는 내내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에서도 읽고 막 그랬는데 조로아스터교에는 아우라 마즈다라는 최고신이 있었다.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아우라 마즈다 신을 표현하기 위해 불을 선택했다. 불은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아주 중요한 매개죠. 매개, 신과 연결하는 배화교, 중국으로도 들어왔어요. 배화교 해가지고 불멍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불을 아우라마즈다 신의 현현이라고 여기고 신성시한 것이다. 마구스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조로아스터교는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했으며 이 정결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역시 마구스의 임무였다. 마구스는 사막 지역에서 제사를 위해 양이나 염소를 도살해 신과 인간을 위한 각각의 음식을 마련했다. 그래서 마구스는 도살자이며 요리사였다. 조로아스터교 신도들은 마구스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마구스는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이기도 했다. 성서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 페르시아로 온 3명의 동방박사가 바로 마구스다. 마구스의 복수형인 마기가 한국어로 동방박사로 번역된 것이다. 마술사를 의미하는 영어 매지션도 마구스에서 유래했다. 요리사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제이자 날 것의 재료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시키는 마술사다. 요리는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다.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앞에서 인간이 참기 힘든 이유는 요리에 숨어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향수를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재밌네요. 오감의 자극, 요리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문화를 갖게 됐다. 이 문화는 곧 남녀의 부부관계를 통한 가족의 등장, 남녀 노동의 분화, 식사 공동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공동체의 등장과 같은 것들이다.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한다는 행위가 의사소통의 깊이를 더해줬겠죠. 우리 인간이 문화적으로 진화하는데 아주 크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뭐 먹는 게 남아 도니까. 그리고 워낙 생활이 세분화되고, 아빠는 회사로, 엄마도 회사로, 애들은 학교로, 각각 주로 만나는 시간, 친구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기도 힘들고, 식사를 해봐야 할 말도 없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옅어져 가고 그러고 있지만, 원래 기본은 가족 간의 식사에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 발전했을 것입니다. 오감의 자극, 요리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문화를 갖게 됐다. 이 문화는 곧 했고요. 했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이 문화는 곧 남녀의 부부관계를 통한 가족의 등장, 남녀 노동의 분화, 식사 공동체,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공동체의 등장과 같은 것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불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추운 겨울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을까? 만약 불이 없다면 우리는 춥고 어두운 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초조하게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미약한 동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온통 날 것들 뿐이고, 화롯가가 제공하는 따스함과 공동체 의식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불이 인간의 최고의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일반적으로 음식과 물, 그리고 잠을 잘 곳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들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불이다. 불을 통해 인간은 음식과 물, 그리고 잠자리가 주는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낀다. 인간은 언제부터 불이 필요했을까?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지만, 불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한 것은 현생 인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찰스 다윈은 5년 동안 세상을 항해하면서 야생에서 생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불의 발견을 언어의 발견 다음으로 인간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저는 언어보다 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발견이 있은 후에 언어도 비로소 발전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꽥꽥거리는 원숭이들의 그런 의사소통이 아닌,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런 언어 체계가 불의 발견 이후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윈은 인간이 언제부터 불을 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20만 년 전에 석기와 창과 같은 도구가 제작되었고, 예술, 낚시 도구, 몸 장식품, 화살촉은 그 후에 등장했다. 다윈은 불을 다루고 요리를 하는 기술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고안해냈다고 추정한 듯하다. 그의 진화론 계보에서 불의 발견과 요리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알프레드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인간이게 만든 과정에서 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호모 엘렉투스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사냥 채집 경제다. 인류는 두 발로 걷고 불을 발견하고 몸에서 털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생존의 길을 열었지만, 아직 원숭이나 침팬지에 가까웠다. 그러나 요리를 통해 호모 엘렉투스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식물이나 고기를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먹을 것인지, 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먹을 것인지,
그 음식을 어떻게 장만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예술이다. 인류는 아마도 요리를 통해 처음으로 다양한 사고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즐기기 위해 저장 기술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요리는 음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음식은 요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는데 불을 통해 만든 음식은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켰다. 요리와 저장을 통해 인간은 처음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 또한 중요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신의를 다지게 됐다. 18세기 영국의 문필가인 제임스 보즈웰은 인간을 요리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플라톤이 말한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깃털 없는 동물이라는 주장과 벤자민 프랭클린의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는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족보행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고 모든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즈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 대한 나의 정의는 요리하는 동물이다. 짐승들도 기억하고 판단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열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요리사가 없다. 인간만이 요리를 하고 인간은 자신이 먹을 것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다. 요 앞에 플라톤이 말한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깃털 없는 동물, 여기 주표시가 있는데요. 플라톤이 내린 인간의 정의를 수긍할 수 없었던 디오게네스는 닭의 털을 다 뽑은 후 닭이 곧 인간이라고 놀려댔다고 한다. 이렇게 플라톤이 좀 숭숭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정의를 인간에게 이 정도의 단순한 정의를 내린다는 건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호모 에렉투스의 신체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18세기 말 프랑스 법률가이자 식도락가였던 브리아 샤바랭은 8권으로 구성된 맛의 생리학이라는 책에서 요리가 인간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했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맛의 생리학, 국내에서는 브리아 샤바랭의 미식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프랑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의 저서 날 것과 유리된 것에서 요리를 상징이라고 정의한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신화학 1, 날 것과 익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요리를 상징이다. 아주 많은 함의를 담고 있네요. 이 상징적인 행위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한다. 요리는 날 것 상태의 자연을 요리된 문화로 전환하는 인간의 상징적인 운유다. 학자들은 레비스트로스의 정의를 축자적으로 수용해 요리의 발견이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진화의 실마리를 푸는 마지막 열쇠라고 해석해왔다.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인 리처드 랭엄은 레비스트루스가 정의한 요리의 상징적인 의미를 확대해 인간의 진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요리 본능이라는 책에서 호모 엘렉투스가 요리를 하게 된 사건은 도구 사용이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거나 언어를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이제 다른 유인원들과는 현저하게 달라졌다. 완전히 인간이 되기 위한 틀인 문화가 요리를 통해 인류에게 다가왔다. 리처드 랭엄의 요리가설에 의하면 요리된 음식의 섭취는 인간 진화의 속도를 가속하고 그 방향을 상상하지도 못할 곳으로 돌려놓았다.
음식을 불로 가열함으로써 인류는 신체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인 변화도 이루었다. 예,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채식주의자의 반란. 인류의 선조들은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두 가지 신체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먹은 음식을 오랫동안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지자 내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뇌의 크기가 커졌다. 날 것의 음식은 쉽고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유인원들의 소화기관은 인간에 비해 훨씬 크며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6시간 이상이 걸린다. 요리라는 행위는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몸 안이 아닌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몸 밖에서 거의 모든 음식을 잘게 썰고 뜨거운 물에 데치고 불에 구워 완성한다. 신체 내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불을 이용해 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요리는 음식 안에 존재하는 유해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사용하는 열량을 고스란히 비축해 신체의 다른 부분, 특히 뇌의 용량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요리는 음식 안에 있는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많은 양의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시간을 사냥과 채집을 넘어 문화를 창조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인간답게 되는 중요. 아까 앞전에도 불을 발견해서도 이 비슷한 부분을 체크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더 그 이야기를 보충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체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자 책에서 이분은 인문학자 아니십니까? 종교학자 배철원 교수님.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쏙쏙 잘 정리를 해서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이과 과학자분들의 책들은 뭔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문과라서 그런가. 아무튼 뭔가 딱딱하고 기계적인 문체는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침팬지나 다른 원숭이들에 비해 소화기관이 줄어들기 시작한 인간의 몸은 그와 관련된 신체 부분들까지도 현격히 변화했다. 더 이상 음식을 물어뜯을 필요가 없다 보니 입이 작아지고 턱관절이 약해졌으며 치아도 줄어들었다. 인간의 위장 크기는 같은 몸무게의 유인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위장 밑에 위치한 내장과 대장도 마찬가지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입과 치아에서 시작해 내장기관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따로 축적할 수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원래 채식주의자였다. 약 200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 다른 육식 동물들이 남겨놓은 사체를 하이에나와 경쟁해 겨우 먹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이에나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들은 분명 고릴라나 침팬지처럼 거대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신체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엉덩이뼈와 흉곽은 허리까지 상당히 부풀어 있다. 이 커다랗고 둥근 뼈는 이로써 상당한 양의 내장을 지탱했다는 증거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어금니도 작아지고 둔탁해졌다.
개와 늑대, 하이에나와 같은 육식 동물들은 날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금니가 훨씬 날카롭고 크다. 그들은 먹은 고기를 장시간 위에 머물게 하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위벽을 움직여 잘게 쪼갠다. 개는 위장에 음식을 2시간 정도 보관하고 고양이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관한다. 인간은 음식을 위해 1시간 정도 머물게 한 후 내장으로 보낸다. 즉 인간은 자신이 먹은 것을 통해 생존하지 않고 소화한 것을 통해 생존하는 셈이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아이고 우리 정견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어요.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뇌의 상관관계. 199쪽. 호모 엘렉투스의 신체 중 소화기관과 치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커진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이 바로 뇌다. 뇌가 언제부터 커졌는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그 시점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없다. 그러나 신체의 구조 변화를 통해 그 시점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 구조가 현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만 년 전이다. 그들은 호모 엘렉투스가 남긴 유골을 분석했고 그런 급격한 신체 변화는 주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호모 엘렉투스는 처음에는 불을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속은 호모 엘렉투스 178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80만 년 전,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20만 년 전이다. 최근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불리는 조상으로부터 파생했다고 말한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유골은 190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근처 성벽에서 발견됐다. 여기서 발견된 아르탁뼈는 6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며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독일 쉐넨겐 지역의 너도밤나무 재배 지역에서는 모닥불의 흔적도 발견됐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큰 얼굴에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다. 호모 엘렉투스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해부학적 차이는 뇌의 용량이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뇌 용량은 호모 엘렉투스보다 30% 더 큰 1100에서 1300cc 정도였고 납작한 얼굴을 지녔다. 이들은 불을 지피고 초기 형태의 움막집을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야생사슴과 말, 코끼리, 하마, 코뿔소와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해 이들의 뼈에 뾰족한 도구로 기호를 남겨놓았다. 독일의 스웨닝겐 지역에서 나무창과 석기도구 그리고 도축된 말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했으며 그 사냥감을 불에 익혀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뇌의 크기가 현격히 커졌다. 호모 엘렉투스는 다른 유인원들, 즉 침팬지나 원숭이와 비교해 몸집이 상당히 크며 발견된 뼈들의 크기로 보아 이들의 키는 145에서 185cm이며 몸무게는 40에서 69kg 정도였을 것이다. 몸집이 크다는 것은 이들의 섭생이 다른 유인원들과는 달랐다는 증거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올리브, 호두와 같은 영양분이 농축된 식물을 섭취해 짧은 시간 내에 그 영양분이 흡수되어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4%의 기적. 인간의 감정, 이성, 그리고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은 뇌다. 인간은 최근 들어 뇌과학의 발전으로 뇌의 복잡한 현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뇌의 기능은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을 푸는 과정만큼이나 수수께끼 같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마음은 뇌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뇌와 마음은 동일하지 않지만 신경세포의 화학적인 반응으로 마음이 결정된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다. 뇌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척추에 붙어있는 뇌관이다. 이 부분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움직임, 예를 들어 숨쉬기와 공격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 뇌는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 공격을 하면 그것에 반응해 싸우고 먹잇감의 냄새를 맡으면 그것에 반응해 먹이를 찾아 나선다.
그 다음 포유류가 등장하면서 두 번째 뇌인 변연계가 그 주위에 더해졌다. 변연계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이외에 학습과 기억이 더해진다. 포유류는 과거의 학습을 통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만일 자신이 맛본 식물에 독성이 있었다면 더 이상 그 식물 가까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곳에서 감정이 표현된다. 인간도 변형계를 가지고 있다. 감정이 격해져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사랑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 변형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너무 진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가요? 내간과 변형계 외에 원숭이와 침팬지 그리고 호모 엘렉투스에게는 새로운 뇌가 더해졌다. 바로 세 번째 부분인 심피질이다. 심피질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는 장소다. 호모 엘렉투스의 남성이 다른 여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면 그것은 변형계가 작동한 것이지만 한 여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심피질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좀 다르죠? 네, 성적인 욕구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걸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불행이 싹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어떤 계획 없고 금방 질리겠죠. 금방 질리겠고 도구로 이용할 테고 상대를 그러면 인간적인 존중이나 배려 이런 거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작은 원숭이와 호모 엘렉투스의 뇌를 비교하면 거의 구분이 어렵다. 이들의 뇌는 모두 뇌간, 변연계, 그리고 심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팬지와 호모 엘렉투스를 구분하게 했을까? 그것은 뇌 용량의 크기다. 인간의 뇌에서 심피질이 차지하는 부분은 76%이며 침팬지는 72%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4%가 다른 유인원과 인간의 차이를 만든다. 인간은 뇌신경세포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관찰, 성찰, 그리고 배움을 강조한다. 침팬지도 자신이 보는 것을 관찰하지만 인간은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한다. 오랑우탄의 경우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은 그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해 화를 절제한다. 인간은 이렇게 예측한 정보를 지식으로 추적하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전달한다. 인간은 후손에게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축적된 문화적 유전자도 전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후손은 지식을 전수받고 그것을 다시 확장한다. 이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문화와 문명을 이룬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다. 그리고 문화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서 상상하지 못할 경지로 인간을 인도한다. 인간 최초의 의뢰, 식사.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내적인 변화와 그와 연계된 정신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세기 그리스 역사가이자 철학자 프루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연구하고 저술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내적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외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내적으로 완벽해질 때 외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호모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불의 발견과 그것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불로 요리한 음식을 먹는 정기적인 식사라는 의례다. 음식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은 인류가 행한 최초의 의례다. 의례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변화하는 자신을 관찰하는 행위다. 식사 의례는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과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른다. 이 행위는 인간 사회의 핵심 단위인 부부와 가족의 탄생을 예고했다. 다른 동물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그 장소에서 혼자 먹어치우거나 새끼에게 가져온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음식을 나누며 특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혼자 먹어치우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연습했다. 이것이 곧 예절이다. 식사라는 의례는 인간을 문명화시켰다. 불과 불이 만들어낸 음식이 인간에게 예절이라는 추상적인 행동 양식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음식을 장만하고 불에 구운 고기를 함께 잘라 먹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계약의 상징이다. 고대 히브리어에 계약을 뜻하는 베리트가 있다. 이 단어는 음식을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축자적인 의미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다지는 결의 혹은 잘린 고깃덩어리이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최초의 계약 공동체가 바로 식구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나 사건을 기념할 때, 예를 들어 결혼이나 회갑연 혹은 비즈니스 계약을 완성할 때 만찬을 거행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도 모두 이런 의미에서다. 그렇죠. 이 식탁 교육은 인간을 예의 바르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폭발적으로 신장시켰다. 인간의 큰 뇌와 작은 내장의 길이는 요리된 음식이 가져다준 혁명의 결과다. 인간은 요리라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사회적인 동물이 되었고, 동시에 요리는 인간을 인지적인 동물로 전환시켰다. 요리는 인간을 변혁시켜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하는 씨앗이 된 셈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리하는 인간, 그 의미, 그로 인한 변화, 인간을 규정하는 아주 주요한 테마, 요리, 불, 요리. 그에 따른 인간 신체의 변화 등등. 예, 잘 배웠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비가 조금 오는데 오늘 운동을 못 할 것 같네요. 비가 와서. 오늘 갔다 오면 그러면 뭐 책을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저것도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